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그 정신질환 중에서 이제 그 신경증, 그 중에서도 이제 히스테리의 원인과 증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 내용은 이 동영상 유튜브의 그 설명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동영상 그 방송 내용이 이제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그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히스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참 많이 쓰이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테리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신경질적이거나 감정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 히스테리 증세가 있다 그러죠. 그 정신질환의 일종.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어떤 변화가 심할 때, 감정 변화가 심하고 이제 어떤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보통 이제 히스테리를 한다. 히스테리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정신질환의 일종으로서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르게 쓰였는데, 원래 이제 이 정신질환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이제 그 히스테리가 심한 사람을 이제 가끔 히스테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히스테리는 이제 신경증의 하나로서, 정신적 원인으로 일어나는 그 병적인 흥분 상태라든가, 신체의 그 운동 마비, 또는 실성을 한다든가 인체의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망증이 있다든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그 증세가 다양하게 변화도 많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경증의 히스테리를 분석해 본다면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이제 정신병, 신경증, 그리고 이제 도착증, 이렇게 세 가지 증세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증인데요. 이 신경증에는 이제 히스테리 증세, 그리고 이제 강박증, 이 공포증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히스테리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증자는 이제 그 정신질환에서 이제 약간 억압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압된 것이 내부로부터 이제 있다가 이것이 이제 말실수라든가 실수행위 그리고 증상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경증에서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이제 억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압. 뭔가 이제 억압이 되는 거죠. 어떤 증세가 어렸을 적에 어떤 충격적이거나 이런 표현하기 싫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이제 우리 뇌에서는 무의식에서는 그것을 억압을 해버립니다. 억압을 하고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이제 그 히스테리 증세는 이제 신경증은 이제 정신병자가 일반인이 꺼리는 어떤 외설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그냥 스스럼없이 막 표현한다면 신경증자는 이제 억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억압을 시키고 감춰버리는 겁니다. 이때 억압된 것은 이제 감정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감정이나 감각이 부착된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의식은 이제 그 감정이 아닌 어떤 생각이나 관념, 철학적으로 이데아라든가 표상이라든가 같은 이걸로 이제 구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나 관념들은 말이나 기표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과 생각은 이제 처음에는 결합된 감정과 생각, 이제 결합된 상태로 있지만은 이제 어떤 그 뇌에서 무의식에서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이것을 억압을 해버리게 되죠. 이렇게 억압이 일어나면 이제 이게 그 감정하고 이제 생각, 관념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관념이나 생각은 이제 뇌 무의식에 이제 억눌려가지고 표시가 안 되고 그때의 감정만이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감정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환자도 모르게 이제 불안한 증세로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우울증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죄의식으로 가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한번 억압이 되면은 이제 그 단순하게 잠자는 상태로 이제 머물러 있기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 한번 이제 어떤 그 뇌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억눌려 버리고 그 반면에 이제 그 다른 생각들과 관계를 이게 맺고 이게 다른 생각들과 이제 서로 이제 맺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것저것 섞이게 돼 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꿈이라든가 말실수라든가 증상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이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 억압된 생각은 프로이트가 말한 그 망각이라든가 말실수라든가 증상과 같은 그 위장된 형태로서 표출한 생각과 이제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냥 왜 아픈가 어디 맞췄는가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옛날에 어떤 감정, 어떤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것을 보거나 어떤 충격을 받거나 했을 경우에 그 관념은 억압이 되고 그 감정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념이나 생각들이 이제 증세라든가 어떤 무의식적으로 이제 증세라든가 실수로서 이제 되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세로서 어떤 몸에서 나타나는 통증이나 증세로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얼굴에 경련과 같은 증세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신분석에서 이제 그 억압에 관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억압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얼굴에 경련이 경련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억압되어 버린 그 혐오스러운 생각이나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보고자 하는 억압된 소망으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증의 증상은 이제 언어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억압은 이제 바로 이제 언어를 통해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억압된 것은 언어를 통해서 이제 표출이 되는데 이 증상은 뭔가 이제 타자를 향한 어떤 그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증상이 갑자기 아픈 증상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 억압된 그 관념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테리에서 흔히 이제 증세는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미한 통증이라든가 가슴이 괴는 느낌, 그리고 이제 편두통 온다든가 아니면 현기증, 그리고 속이 쑤시고 아픈 욱신거리는 느낌이 있다든가 눈이 안 보인다든가 또 아니면 이제 말이 잘 안 나오고 또 이제 귀가 안 들리는 그런 것 같은 마비 상태로서 이제 다양한 신체 언어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표현된 증상의 그 경우에 증상이 선택한 매체는 이제 언어를 대신해 가지고 쓰여진 어떤 신체 언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으로서 이제 자신이 어떤 억압된 것을 이제 그것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히스테리 환자에게 어떤 생각을 이제 억압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감정은 이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에 압도된 환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망각하고도 감정이 그대로 잔존하는 그런 경우로서 이제 히스테리 환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이제 그 증상 사례를 보면은요, 그 안나오라는 분이 이제 가끔씩 이제 오른팔이 마비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녀가 백일목에서 이제 뱀이 아버지를 물려고 하는데, 그 팔이 위험에 처한 아버지를 보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른팔에 이제 마비가 나타나는 거죠. 즉, 그녀는 이제 그 신체적인 증상은 이제 모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죽길 바라는 소망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증상가.
그러니까 안나우가 이제 오른팔이 마비된 것은 이제 아버지를 무식적으로 이제 죽기를 바랬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증세로서 나타나는 거죠. 또 이제 안나우가 이제 어덥적다리에 그 국소적인 통증을 느끼는 경우를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버지 발을 치료하는 중에 치료를 위해서 그 발이 기댔던 그 부분하고 일치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스테리 환자에게는 이제 억압된 것이 신체의 증세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여성에서 화병이라는 것이 있죠. 화병이 많은 것도 이제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게 화병이 이제 화만 그냥 막 답답하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증세로서 표현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 이유 없이 특정한 때가 된다든가 아니면 되면 이제 통증이 어떤 특정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의 통증이 또 없어지면은 이제 그 화병이 풀리지 않았는데 어떤 증세가 없어지면은 이제 화병이라든가 분노, 스트레스가 없어지지 않은 거고, 없어지지 않은 경우에 또 다른 증세로도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화병이나 분노나 이제 감정,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증세가 또 없어졌는데 그 증세가 또 다른 증세로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픈 듯이 이렇게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때, 특정한 물건이나 사건이 생기면 또 꼭 아픈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히스테리적인 어떤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이제 증세로서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테리 환자의 특징은 이제 그 강박증자와는 다르게 대상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이제 간주하기보다는, 타자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알아내려고 타자에도 오히려 더 타자 입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자의 욕망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 특정한 대상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항상 자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히스테리 환자는 이제 성적 상대인 타자를 또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타자의 욕망을 지배하기 위해 스스로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타자가 항상 자신을 욕망할 수 있게 그 유도를 한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녀는 이제 자신을 타자의 대상으로 위치시키고요. 타자는 이제 욕망하는 주체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자는 실제로 자신이 대상의 역할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타자의 욕망을 이제 항상 불만족한 상태로 이제 항상 타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가 불만족한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그의 욕망의 대상으로, 상대의 욕망의 대상으로 그에게서 결여된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불만족한 욕망에 대한 욕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환자 상대가 욕망을 항상 완벽하게 되면 이제 떠나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상대로 하여금 항상 불만족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것이 이제 그 신경증자, 히스테리 증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신병에서, 정신질환에서 이제 그 신경증의 그 히스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히스테리는 이제 어떤 어떤 감정의 변화가 많고 또 이것을 이제 나타나는 증세로서 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같은 어떤 억압된 표상과 감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히스테리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강연을 이제 관련해서 계속 듣길 원하시면은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내용은 이제 유튜브의 내용에
설명 내용에 보면은 밑에 방송 내용이 그걸 들어갈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 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